자, 바로 시작하죠. 네, 그 EBS 수능 특강에 있는 토끼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끼전, 우리 그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아마 읽어봤던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우화소설이죠. 네, 동물을 등장시켜서 좀 교훈적인 주제의식을 좀 전달해 주는데, 토끼가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처세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처세술이냐? 용궁에 갔더니 용궁에서 네 간을 내가 뺏어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용왕의 그 의도에 간을 제가 육지에다 두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육지에 올라가서는 나의 꾀주머니를 저기다 놓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토끼의 처세술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바로 좀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뒷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자, 앞부분의 줄거리도 시작하기 전에 방금 좀 체크해봐야 됐던 판소리개 소설에 관련된 거죠. 지금 판소리개 소설이 요 토끼전과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있는 건 판소리로 나와 있지만 심청전이 있죠.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토끼전이 있죠. 그래서 토끼전에 관련된 건데 여기 말고 좀 한 칸 밑으로 체크해 볼까요? 일단 판소리개 소설의 전승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근원설화라는 것이 있어요. 근원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근원설화 다음에 당연히 판소리가 있고요. 판소리 다음에 고전소설이 있는 거죠. 근원설화 조금 짧게 해서 판소리 그 다음에 고전소설로 진행이 되다가 고전소설에서 이제 구한말쯤이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개화기 때입니다. 그때 신소설로 이어지는 어떤 발전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일단 토끼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군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있는데 잘하죠. 그래서 용궁설화라고 해서 용궁에 갔다 오는 용궁설화가 있죠. 용궁설화. 그 다음에 구토지설이라고 해서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근원설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판소리로 가면 수군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토끼전으로 돼요. 자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를 별주부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전소설에서는. 그래서 토별가, 수군가 또는 토별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토끼전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혜조가 쓴 신소설에서는 토의 간, 토끼의 간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소재라든가 사건에 관련된 소재로 제목을 좀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심청가를 공부하게 될 텐데 EBS를 공부하다 보면 심청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효녀지은 설화가 있어요. 효녀지은 설화, 그 다음에 맹인이 눈을 뜨는 맹인 득안 설화, 그 다음에 이신공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이신공희 설화 등등의 여러 가지 설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설화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판소리 심청가가 됐고요. 이 심청가가 다시 이어져서 고전소설은 전이 붙게 돼요. 해서 심청전. 그 다음에 이혜조가 일제강점기 전에 하니까 구한말에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새로운 현대적인 소설 형식으로 좀 접목해서 썼던 신소설에서는 요거 강상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꽃이 위로 떠오르다, 위로 흘러가다라고 하는 강상년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이제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이 있는데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그래서 연려설화라든가 그 다음에 알다시피 암행어사 설화도 있고요. 암행어사 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관탈민영 옆에다 좀 쓸게요. 그래서 관탈민영 관리가 민간 부녀자의 어떤 정절 뺏는 관탈민여 설화, 그 다음에 암행어사 설화, 그 다음에
신원설화라고 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고 해소하는 신원설화도 있습니다. 신원설화 등등등의 여러 가지 좀 그 설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네, 춘향가로 좀 발전이 되고 네, 춘향가에서 춘향전 고전소설이니까 춘향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네, 이해조의 신소설에서는 옥중화라고 해서 감옥에서 핀 꽃이에요. 아무래도 이해조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감옥에서 이몽룡과 춘향이 만나는 걸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 흥부전이죠. 네, 흥부전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방위설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방화를 짓는 방위설화. 그 다음에 네, 형제우애설화도 있어요. 네, 형제우애설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네,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는 네, 제비설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돼서 이런 근원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네, 흥보가라고 얘기하죠. 흥보가 그 다음에 네, 흥부전이라고 또는 흥보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흥부전으로 기록을 할게요. 흥부전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연의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흥부와 놀부의 성이 연시예요. 그래서 연시성을 가진 형제들의 각, 대립이라고 뜻이죠. 네, 각을 세우다라고 해서 대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절에 관련돼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어지는 작품에서 심청가가 또 나오죠. 굉장히 교훈적인 주제의식과 그 다음에 문학성이 있어서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토끼절에 대해서 이거 좀 보면 우화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토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화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현실 풍자적, 네, 간접 비판이죠. 현실 풍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화를 통해서 뭡니까? 무능한 집권층, 바로 용왕이겠죠. 그래서 용왕에 대해서 무능한 집권층으로 상징성이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풍자가 있어요. 네, 용왕 사회 풍자죠. 여기 풍자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풍자는 간접적인 비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건 이 토끼전에서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은 서술자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네, 어떤 뭡니까?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좀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서술자 개입을 다른 말로 하면 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해요. 판소리계 소설에서. 그러니까 판소리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에 네, 소설에서는 서술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서술자 개입은 네, 소설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은 네, 판소리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판소리로 출제가 되면 편집자적 논평, 네, 그 가창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듯이 주관적으로 안일이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설로 차면 서술자 개입입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좀 시작해 볼까요? 해서, 네. 병이든 동해 용왕이에서 병이든 동해 용왕이 나옵니다. 동해 용왕이 왜 병이 들었을까라고 체크를 해보면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죠? 네, 술과 잔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과 잔치 때문에 망가졌는데, 자, 토끼간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냐면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처방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도사의 처방입니다. 이 도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좀 우연적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연성이 좀 있어요. 네, 생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 저렇게 이제 그 도사가 나타나서 토끼의 간이 약이 됩니다. 병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토끼를 잡아올 신하를 찾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자라가 나오죠. 그래서 네, 자라 바로 별주부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별주부의 인물됨을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별주부의 인물됨은 첫 번째, 어떤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성심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세를 하려는 출세죠. 입신양명의 의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왕의 병을 치료를 위해서 나서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만난다. 이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이렇게 앞부분의 줄거리 정보를 좀 얻고 중략 줄거리라든가 후략 줄거리를 좀 보고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 그래도 우리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서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많으니까 대화가 많을 때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평상시 산문줄글보다 조금 더 양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산문적인 글, 독서라든가 또는 소설적인 글을 볼 때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좀 더 많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인데 여기 마지막부터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는 아마 좀 부족할 거예요. 약간 부족해서 좀 앞으로 가서 적당히 좀 보는데 상황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 대화가 많으니까 산문 부분을 좀 보고서 봅니다. 토끼는 별줄보로 희낙낙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한번 좀 끊어볼게요. 이것이 설령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양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긴 부분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한번 좀 나눠서 보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끊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좀 갑니다. 앞부분의 사건은 간이 약이 된다라고 해서 별주부를 이제 파견을 했고 토끼와 만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가볼게요. 이제 심청전으로 써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심청전이 아니죠? 네, 토끼전이죠. 어이구, 이런. 그래서 토끼전 시작해 볼까요? 자, 토끼전에서 일단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보죠. 한 요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는 거죠. 토끼는 별주부를 보내고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죠. 보내고 해서 상황 바뀜이죠. 상황이 바뀌는 부분을 산문적인 진술에서 일단 찾아서 좀 보는 겁니다. 자, 희낙낙하며 너른 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흥에 겨워 말했다 해서 흥에 겨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토끼가 흥에 겨운 겁니다. 그래서 토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행동을 묘사했는데 기쁨을 얘기하고 있네요. 행동 묘사를 통해서 기쁨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왜 기쁠까요? 용궁에서 살아 돌아와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토끼가 기뻐. 뭔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위기에서 벗어났군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인제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살았구나 하는 부분,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수궁에 들어가 배째일 뻔했는데 라고 해서 이것이 앞부분의 사건을 요약하고 있죠. 앞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수궁에 갔다가 배째일 뻔했어요. 간을 뺏길 뻔했는데 내께로 살아 돌아와서 해서 이 꾀라고 하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는, 자, 위기 모면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 또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꾀로 살아나서 해서 약간 처세적인 면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보던 만산 풍경 다시 보고, 예전에 보던 어떤 산들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옛적 먹던 산의 열매면 나무면 다시 먹을 줄 알았더냐 해서 돌아올 줄을 몰랐던 거죠.
자, 한참 이렇게 논일 적에 독수리가 살 쏘듯이 해서 독수리가 날라오네요. 와, 대박. 그래서 독수리가 날라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오면 아마 토끼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라와서 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독수리도 좀 세모 쳐볼까요? 그래서 독수리는 어떤 첫 번째 새로운 위기를 유발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이 독수리는 역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착취 계층이라고 봐야죠. 착취자라고 봐야 돼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새로운 착취자, 좀 더 힘센 권력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살 쏘듯이 화살 쏘듯이 달려들어 사족을 훔쳐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토끼의 위급이 경각에 달했다 해서 여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토끼의 위급이 경각에 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토끼의 위기입니다. 네, 토끼의 새로운 위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새로운 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현실로 봤을 때 백성의 현실적인 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네, 백성들은 계속 착취당하는 거죠. 계속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착취를 당한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현실을 비판풍자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위기가 왔을 때 토끼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간을 달라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이 미련하고 배고픈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미련하고 배고픈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독수리는 뭡니까? 속이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독수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무지막지해요. 좀 무식한 거죠. 무지막지함과 플러스 간절하게 배고픔이 있어서 독수리에게 통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꾀가 앞에 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꾀를 표시해놨는데 토끼의 꾀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토끼의 꾀가 통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거겠죠. 쉽지 않은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각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자성어를 명제경각으로 한자성어도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명제경각이라고 하는 또는 풍전등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란지라고 해서 위기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좀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이 꾀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는 창황망조한 중에 창황망조는 무슨 뜻이다? 너무 급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황망조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성어는 속수무책이죠.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한 중에 아무 수가 없는 중에 꾀를 내어 말했다. 드디어 또 꾀를 내네요. 여보, 수리아 주머니에서 수리아 주머니가 누구다?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주머니 바로 요 독수리죠. 내 말 좀 잠깐 들어보.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또 올 줄 알았나요? 몇몇 달 경영에 모은 양식이 쓸데없어 하니니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만났으니 어서 바삐 갑시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여기에서 몇 달 경영에 넣은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양식이 쓸데없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를 좀 유인하는 말이겠죠. 모아놓은 양식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양식이 많음이라는 뜻인데 이 모아놓은 양식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가요? 독수리를 현혹하는 말이죠. 속이는 말이겠죠. 그래서 독수리를 현혹하는 말악입니다. 현혹하는 그죠? 현혹하는 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삐 갑시다. 어디? 자기가 살고 있는 톡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톡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좀 빠져있네요. 네, 여기에 들어갈 거는 달콤한 말로 나를 속였느냐 해서 가먼이설이죠. 가먼이설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나는 수국용왕이 아니거든. 내 어찌 너한테 속을 쏜가?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독수리는 토끼가 용왕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용왕이 토끼에게 속은 것을 누가 알고 있다? 독수리가 알고 있어요. 즉 독수리가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와, 소문 빨리 퍼졌네요. 여보 수리 아주머니, 토진하는 장담 들어보에서 토진이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는 정담, 나의 이야기를 좀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보. 사돈도 이리 할 사돈이 있고 저리 할 사돈이 있다 함과 같이 해서 같은 사돈이라도 할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다 함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자, 이리저리 말을 해야 될 응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거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지금 쓴 거죠. 한마디로 토끼의 처세술에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사이지만, 그죠? 네. 못 볼 사이죠.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사이거늘 해서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사이라고 하는 거에서 설득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수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야. 다시 한번, 우리는 종종 만날 사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를 설득하는 근거입니다. 독수리를 설득하는 근거가, 야, 용왕은 이제 다시 볼지 않아도 돼. 물속에서 사니까. 근데 너는 나랑 같이 육지에 사니까 우리 종종 볼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널 속이면 안 되겠지. 다음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어찌 감히 속이겠소. 건넌 마을 이 동지가 납제 사냥하느라 나를 심히 놀래기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넌 마을 이 동지가, 그죠? 이 동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납제, 제사에 쓸 것을 사냥하느라고 나를 심히 놀래기로 해서 여기에서 이 동지가 하는 부분이죠. 심히 놀래기로 해서 토끼는 이전에 사냥 당할 뻔했어요. 즉 용궁에 가기 전에도 이미 죽을 위기가 있었다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용궁에 가기 전인가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다 쓸게요. 용궁 가기 전에 죽을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위기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모면을 했네요. 그 원수갚기를 생각하더니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맛배병아리 40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왔소. 한마디로 닭의 어린아이들이죠. 병아리 40여 마리를 두 개만 남기고 두 마리만 남기고 다 잡아왔대요. 그래서 병아리 40여 수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바로 독수리를 설득하는 말인데 첫 번째가 설득의 근거가 첫 번째가 자주 볼 사이, 두 번째는 병아리 40여 수에서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두 번째 내용이죠. 나 한 마리보다 병아리 40마리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제일 긴한 용궁에 있던 꾀주머니도 4개 있으니 해서 설득의 근거 또는 유혹이죠. 해서 유혹이라든가 설득의 근거로 좀 바꿔봅시다. 해서 독수리를 유혹하거나 유혹도 좀 집어넣을까? 유혹이 맞겠네. 또
또 제일 중요한 용궁했던 자, 꾀주머니도 내게 있으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독수리를 그죠? 독수리를 유혹하거나 설득을 하는 근거 또는 매개체, 소재라고 하죠. 근거라기보다는 소재라고 또 말 바꿔볼까요? 그 소재, 매개체가 바로 꾀주머니입니다. 꾀주머니도 내게 있으니 아주머니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오니 가지기만 하면 조화가 무궁무두궁하지만 내게는 어떻게 될까요? 내게는 다 어떻다고요?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부당한 물건이요 해서 조금 더 올려볼까요? 해서 올려서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내게는 다 부당한 요 부분입니다. 다 아이고 그죠? 그래서 다 부당한 물건이요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좀 여기 좀 지워서 좀 볼까요? 그래서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게 부당한 물건이요라고 하는 것은 토끼 자신에게는 쓸모가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요거는 토끼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다. 꾀주머니가 이제 쓸모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꾀주머니로도 꼬시고 있네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독수리한테 지금 위기가 유발이 됐죠. 지금 용궁에서 살아오니까 또 다른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독수리가 지금 채가려고 하는 거지. 자, 됐나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는 모두 기묘한 것이니 나와 함께 어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모두 기묘한 것이라고 해서 필요성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누구에게? 독수리에게, 아주머니에게,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갑시다. 음식 도적은 매일 잔치를 한데도 다 못 먹을 것이고 꾀주머니는 그죠? 여기서부터 또 끊어서 좀 볼까요? 음식 도적은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을 좀 보고서 할게요. 여기서부터 묶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꾀주머니는 가만히 앉았어도 평생을 잘 견디게 해주니 어찌하니 좋겠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잘 견디게 해주니 여기까지입니다. 꾀주머니는 가만히 앉았어도 평생을 잘 견디게 해준다. 한마디로 뭡니까? 음식을 훔쳐먹는 것은 힘들지만 그죠? 꾀주머니는 저절로 음식이 생기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 도적질인가요? 음식 도둑질은 힘든 일이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힘든 일이지만, 버티거나, 꾀주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꾀주머니는 아무래도 먹을 음식이 평생 생기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꾀주머니는 저절로 음식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음식이 생긴다라고 해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꾀주머니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꾀주머니의 어떤 효용성, 효과가 있는 거죠. 효용성을 통해서 설득과 유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 유혹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꾀주머니가 있으면 굳이 음식 도적질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독수리가 솔깃해하며 말했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미련한 독수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독수리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토끼와 독수리가 주고받는 얘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려나 가보세라고 해서 토끼에게 넘어간 거죠. 토끼에게 넘어갔고 독수리가 토끼의 처소에 찾아가니 바위 아래로 들어갈 때 조금만 놓아달라고 토끼가 부탁하자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말했다. 그래서 다시 바위 아래로 들어갈 때 조금만 놓아달라라고 한 말의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요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왜 조금만 놔달라고 했느냐? 꾀주머니를 가지러 가는 거죠. 꾀주머니 가지러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궁에 섰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면적인 이유는 토끼굴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토끼굴로 도망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토끼굴로 도망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독수리도 좀 눈치 깠죠. 조금 놓아주다 아주 들어가면 어쩌니? 라고 해서 독수리의 걱정이죠. 아니면 독수리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의심인데 이게 맞아요. 토끼가 그거죠. 토끼가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늦춰줘.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늦춰주오 라고 했어요. 독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주는 거야 어떠리하고 한 발로 반만 쥐고 있더니 토끼가 바위 아래로 점점 들어가며 톡 채며 말했다. 바로 요것이 꾀주머니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춰줘 라고 하는데 바로 요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독수리를 속인 자신의 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토끼의 꾀로 요 위기를 모면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토끼 자신의 꾀로 살아난 일이죠. 또는 도망간 일이에요. 도망간 일 또는 살아난 일. 요것이 바로 꾀주머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꾀주머니야. 꾀주머니의 정체가 바로 뭐다? 토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춰주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꾀주머니가 바로 뭐다? 토끼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토끼 자신의 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주머니는 바로 토끼 자신의 지혜다, 토끼 자신의 꾀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독수리가 나타났죠. 독수리가 나타났는데 위기를 또 모면을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독수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토끼의 꾀죠. 토끼. 그래서 이 토끼인데 이 토끼에 뭐가 있습니까? 꾀주머니가 있는 거죠. 꾀주머니가 내가 살고 있는 토굴에 있다라고 속여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용궁에서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니까 비슷하구나 얘기가. 그래서 앞부분의 얘기는 이제 어떤 게 전개돼도 토끼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살고 있으니까 뭐 용궁이든 앞에 어떤 사건이 있든 또는 인간이 좀 사냥을 했었죠. 인간이 또 사냥을 해서 그때도 좀 살아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동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했을 때도 살아나니까 위기가 거듭거듭되는데 토끼가 용케 살아나네요. 어떤 서민의 생명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토끼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문단 가도 되죠. 꾀주머니를 통해서 핑계를 대서 좀 살아났는데 유혹하고 설득하는 말하기를 아주 교묘하게 잘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앞부분 줄거리 다음 부분으로 좀 봅니다. 그럼 좀 끊기가 좀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다음으로 좀 봅시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좀 봐볼까요?
앞으로 줄거리 있고 토끼가 네, 생긋생긋 웃으며 말했다가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번호 매겨놓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은 여기입니다. 토끼가 생긋생긋 웃으며 말했다. 자, 내 형을 보니 형이 누굽니까? 여기서 형은 자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라 별주부겠죠. 네, 별주부 전도 있죠. 별주부를 보니 시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이죠. 네, 요즘 사람은 아니로다 해서 시체 사람은 아니로다라고 하는 요 말이죠. 시체 사람, 요즘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칭찬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가 말하는 거 칭찬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의량이 넓고 해서 의량은 바로 뭡니까? 의량이 넓고라고 하는 것은 저 의량이 의리와 뭐 생각이겠죠? 뭐 해서 생각과 도량이라고 할까요? 해서 네, 생각과 도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속이죠. 네, 배포가 뭡니까? 예, 넓고 위인이 관우하니 해서 여기서부터는 또 토끼가 별주부를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토끼가 별주부를 칭찬하면서 띄우고 있어요. 남을 속일 것 같지 속이지 않을 것 같소라고 하는 것은 자, 토끼가 자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토끼가 자라를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잘못된 인식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토끼의 평가가 있죠. 네, 자라를 평가하는데 이것이 오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오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 같은 부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 그죠? 네, 부생이죠. 부생은 보잘것없는 존재, 초라한 존재를 좋은 곳에 천거하니 감격하기 측량이 없으나 매우 감동한 거죠. 그래서 수부에 들어가서 벼슬하기가 쉬울소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부, 용궁에 들어가서 벼슬하기가 쉬울소냐라고 해서 벼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서리법으로 쓰인 거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토끼가 용궁에 가기를 머뭇거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용궁에 가기를 망설이는 이유에 해당이 되죠. 망설이는 이유. 야, 벼슬하기가 쉽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야, 용궁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알겠는데 내가 거기에서 쉽게 벼슬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요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좀 체크를 하면 이제 3번으로 들어갈까요? 토끼의 어떤 욕망이겠죠. 그래서 토끼의 어떤 욕망과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벼슬이고요. 토끼의 욕망이죠. 또는 욕심이죠. 욕망, 욕심. 그래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의 대상이 바로 벼슬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출세하고 벼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거죠. 자라는 이 말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이놈 인재야 속았구나 라고 해서 지금 자라의 생각은 뭡니까? 토끼가 속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라의 생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자라의 생각은 토끼가 이제 속아 넘어갔구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끼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토끼의 욕심을 부추긴다라고 보는 거죠. 부추기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라는 훈연히 대답을 했어요. 기분 좋게 대답을 했어요. 훈연히 기분 좋게 반갑게 얘기를 했죠. 그대가 오히려 경력이 적은 말이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대가 오히려 경력이 좁은 말이로다. 계속해서 역산에서 밭을 가시던 순임금도에서 순임금이 나오는 거니까 중국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가 아직은 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순임금도 당뇨의 천자 위수선하고 해서 위수에서 순임금 그다음에 강태공을 들고 있어요. 주문왕의 스승이 되고 사내에 밭갈던 이윤도 탕임금의 아형되고 그 다음에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고 표모에 밥 빌던 한신도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을 다 등장시키네요. 한나라 태조 유방이죠. 대장이 되었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의 옛 이야기를 고사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을 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라가 결국은 딱 하나요. 토끼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자라의 어떤 주장에 어떤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 근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한 거야. 야, 너 벼슬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돼서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도 이렇게 벼슬 했고 상승했거든. 수부나 인간이나 발천하기는 마찬가지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부나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부나 인간이나 발천하기는 마찬가지라 해서 여기로 좀 가서 수부 인간 세계라고 하는 거죠. 발천한 자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용궁이라고 할게요. 용궁이나 인간 세상이나 모두 비슷하다라고 한다는 내용이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추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고로 밝은 임금이 하는 부분으로 좀 갈까요? 이런 고로. 그래서 비슷한데 여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뭐가 비슷하는가? 가려진 것이 가려진 것 미천한 것이죠.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가려진 것에 진짜같이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요것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점의 핵심은 초라하고 가려진 것,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토끼의 진가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 가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고로 밝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고 어진 신하가 임금을 가리나니 우리 대왕께서는 용왕이겠죠.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지조가 있는 선비라도 벼슬직책을 맡기시는지라 유혹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뛰어나도 벼슬직책을 맡기시는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토끼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같이 재주 없는 인물도 주부 일품 자리에 외람이 올랐거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람이 분수에 지나치게도 올라갔거늘 그대같이 고명한 자격이야 수군절도사는 떼어놓은 당상이지. 계속해서 욕망을 자극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신수 좋은 얼굴을 능영각에 걸어두고 춘추에 빛나는 이름을 죽백에 들이우니. 그래서 오랫동안 빛나는 이름을 대나무에 새겨놓는다라는 거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죠? 신수에 걸어두고 죽백에 들이우니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한자 성어는 유방백세야 아름다운 이름을 널리 후세에 전달하니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볼 수가 있어요. 요 빛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유방백세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연각에 신수 좋은 얼굴 능연각에 걸어둔다라는 건 초상화를 걸어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얼굴 능연각에 좋은 얼굴 초상화, 토끼의 초상화죠. 초상화를 걸어둔다라는 의미예요. 의미 좀 이해하라고 걸어두고 이름을 뭡니까? 죽백에 들이운다라는 건 유방백세. 그래서 기남자의 보배로운 용광이라 해서 기남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남자는 뛰어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을 기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배로운 영광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토끼 가문 중에 시조되기는 아무 염려 없는지라. 그래서 토끼가 가면 여기죠. 토끼 가문 중에 시조되기라고 하는 건데 토끼가 가문을 새로 일으키는 시조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얘기하면 토끼가 시조되기라고 하는 말은 2번으로 여기에서 좀 체크하면 토끼가 가문 중에 시조되는 건 토끼가 용궁에서 새로운 시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쉽게 했어요. 토끼가 바로 네가 용궁으로 와서 벼슬을 하면 거기서 새롭게 가문을 번창시키는 거야.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라의 유혹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끼가 웃으며 말했다라고 하는데 인물이 좀 바뀌죠. 그래서 요 라인까지를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의 핵심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는 거죠. 자라가 토끼를 유혹합니다. 토끼를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는데 어떤 걸로 유혹합니까? 그 유혹의 대상은 벼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출세의 욕망이 있죠. 출세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세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자라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좀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토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토끼의 반응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라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지만 처음 부분에서 욕망을 자극하지만 유혹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면 토끼의 망설임이 있어요. 토끼의 망설임이 있다. 과연 내가 벼슬을 할 수 있느냐? 이 벼슬을 놓고서 할 수 있는가 여부. 요걸 놓고서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처음 앞부분에서 망설임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죠.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좀 밑으로 가서 토끼가 웃으며 말했다 하는 요 부분부터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보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입니다. 저기 끝에 걸렸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쭉 정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 토끼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토끼가 어떤 반응을, 진짜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어떤 반응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두 번째로 좀 끊어볼게요. 두 번째로 끊어서 토끼가 웃으면서 말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 형은 여기에서 별주부입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 어젯밤 꿈이 불길에 꺼림칙하도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꿈이 불길에 꺼림칙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끼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별주부죠. 별주부인 자라의 말에 흡족한 겁니다. 별주부의 말에 흡족함을 느껴요. 아주 좋아. 이걸 느낀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수궁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꿈이 불길해라고 하는데 이 꿈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복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복선의 기능으로 해서 토끼의 어떤 위험한 미래를 암시하는 거죠. 미래를 암시하는데 실제로 용궁에 가서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망설임의 이유가 또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망설임이면 벼슬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이 꺼름직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궁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꿈이 뒤숭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라가 얘기하는 거죠. 자라가 말했다. 내가 젊어서 해몽하는 법을 약간 배웠으니 그 몽사를 들려주어 꿈을 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칼을 빼서 배에 대고 몸에 피치를 하니 아마도 좋지 못한 정상을 당할까 염려되오 해서 칼을 빼서 배에 대고 몸에 피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을 빼앗기게 될 미래를 암시한다. 괜찮죠? 한마디로 용왕 앞에서 배를 갈라서 간을 빼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정상, 사정이나 형편이죠. 그래서 정상, 사정이나 그죠? 그래서 요거 사정이나 형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형편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토끼의 심정은 뭡니까? 걱정이죠. 불안감이죠. 그래서 여기서 토끼의 심정은 불안감, 망설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토끼의 심정입니다. 수궁에 가는 것을 염려한다라는 건 불안감과 심리로 보면 망설임이에요. 자라는 토끼를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꿈을 해몽하는 거죠. 아주 좋은 몽사를 가지고 해서 좋은 몽사 동그라미 치고요. 자, 여기에서는 염려되는 거죠. 꿈이 불길하다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이 불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토끼와 자라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대조되고 있네요. 대조되고 있어요. 꿈에 대해서 토끼와 자라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한다?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잠자리에서 꿈을 다르게 꾸는 거야. 같은 자리에서 꿈을 달리 꾸는 동상이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몽사를 가지고 있구려라고 하는데 이때 좋은 몽사를 가지고 공연히 고민하는구려라고 하는 여기서 자라의 태도는 또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야, 좋은 꿈 갖고 왜 걱정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의 태도는 꿈을 유리하게 해석하죠. 꿈을 유리하게, 자신이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합니다.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죠. 배에 칼을 댔으니 칼은 금이라 금띠를 띌 것이요. 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금띠라고 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좋게 해석했던 첫 번째 내용이 금띠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금띠를 맬 것이면 거는 두 가지입니다. 높은 관직을 의미하는 거죠. 높은 관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의 첫 번째가 높은 관직을 받을 거예요. 몸에 피치를 했으니 홍포를 입을 징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포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홍포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입는 거죠. 붉은색은 예전에 함부로 못 입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귀한 신분이에요. 요거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한마디로 너 벼슬 높은 관직이 귀한 사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이 누구에서 자라의 해석이에요. 자라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어찌 공명할 길몽이 아니겠소에서 공명할 길몽, 그죠? 요게 자라 해석의 핵심입니다. 공명한 길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은 자라가 꿈을 해석한 거죠. 해석의 핵심이 바로 공명할 길몽으로 본 거죠. 장자의 나비된 꿈은 달관의 꿈이요. 이제 근거를 갖다 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명의 초당 꿈은 선각의 꿈이라. 자, 장자의 나비된 꿈은 인생무상의 꿈이요. 제갈공명이 초당에서 꾼 꿈은 선각, 미리 깨달은 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각의 꿈이다. 그 외 꿈이라는 것은 무비관몽이요. 그래서 단어도 좀 체크할까요? 자, 다시 한번. 네. 그래서 무비관몽이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꾼 꿈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꿈은 원래 헛된 것이야. 요게 핵심입니다. 꿈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비관몽, 쓸데없는 꿈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네, 계시허몽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비관몽, 계시허몽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한자를 좀 많이 썼네요. 그래서 계시허몽이라 해서 자, 그래서 무비관몽, 꿈이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무비관몽은 꿈이 아닌 것이 없다. 계시허몽, 다 헛된 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관몽부터 계시허몽은 네, 꿈이 아닌 것이 없고 그 꿈들은 다 헛된 거야. 오직 그대 꿈은 몽사 가운데 제일이니 수궁에 들어가면 좀 말이 안 되죠? 야, 꿈이 다 헛된 거라고 했는데 꿈 가운데 몽사 가운데 제일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은 꿈이니 어찌하니 좋을순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꿈은 몽사 가운데 제일이니 수궁에 들어간 만인 위에 거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네, 다시 한번 토끼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의 꿈이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 유혹하게 하는, 자라도 유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라도 결국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건데, 토끼와 마찬가지로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말이 좀 잘 안 돼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거고 의미 두지 마라고 하는데 네 꿈이 제일이야 라고 해서, 자, 자라의 꿈 해석에서 첫 번째 토끼의 꿈이 최고로 좋다라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죠? 네, 논리적으로 뭡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의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말하기라고 좀 써놓을게요. 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세상에 꿈이 아닌 게 없고, 그 꿈이라고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 허망한, 그게 의미 둘 필요 없어. 근데 네 꿈은 제일 좋은 꿈이야. 그래서 가서 벼슬할 거야 해서 말에 모순이 있죠. 그죠? 네, 말에 좀 모순이 있죠. 그 외의 꿈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앞에 내 선각의 꿈이죠. 내 금띠에서 해서 장자의 꿈에서 장자의 꿈은 의미 있는 꿈, 공명의 선각의 꿈은 의미 있는 꿈에서 요거 다시 장자의 꿈이라든가 공명의 꿈은 의미 있는 꿈이고 나머지 꿈들은 다 의미 없는 거야. 꿈이 아닌 게 없고 꿈이 다 의미 없는 거야. 근데 네 꿈은 의미 있는 꿈이야. 뭐 장자나 제갈공명의 꿈처럼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중간에 좀 비약을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꿈은 일반적인 꿈은 별 의미가 없어서 논리적인 비약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에 어찌하니 좋을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 토끼는 점점 고지 듣고 희색이 만연해 말했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서 자라의 해석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토끼는 자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자라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함을 어떻게 표정을 통해서 외모를 묘사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간접 제시하고 있다. 노형에 해봉하는. 자, 아까 형이라고 했는데, 자, 형에서 노형으로 호칭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호칭의 변화가 노형인데, 좀 더 자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법이 귀신 아니면 도깨비라 할만하오. 자, 해몽하는 법이 귀신 아니면 도깨비를 할만하오. 귀신이나 도깨비처럼 여기 있는 거. 자, 귀신이라 도깨비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요. 꿈의 석을 잘했다는 내용이죠. 꿈의 석을 잘한다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대상들이에요. 귀신이나 도깨비라 할만하오. 소강절 이순풍이 다시 살아온들 이보다 더할 순가라고 해서 이순풍도 되고 있네요. 이순풍도 되고 있는 것이 꿈의 석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몽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꿈의 증거가 나타나니 내 북이 어디 가랴. 떼어놓은 당상은 좀이나 먹지. 하지만 만경창파를 어찌 득달하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해석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부기가 어디 가래서 내 부기가 어디 가랴 하는 부분. 자,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벼슬의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는 토끼가 드디어 거의 넘어갔죠. 그래서 떼놓은 당상이라 조목을까 걱정하겠는가라고 해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일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토끼가. 토끼가 일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런 표현에서. 하지만 만경창파를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 파도들을 어찌 득달하고 어찌 한 번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경창파 요것도 아까 궁중에 가기를 망설이는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궁중으로 가는 그 망설이는 이유, 망설임의 이유를 나타내는 그 소재죠. 이유를 나타내는 소재 세 번째가 바로 만경창파예요. 넓은 바다에 뭡니까? 파도겠죠. 그래서 넓은 바다의 그 파도를 어찌 어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갈 수 있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라가 얘기했죠. 그대를 조금 더 염려하지 마오. 내 등에만 오르면 순식간에 득달할 터이니 달려가는 거죠. 그런 걱정은 행여라도 하지 마오소라고 얘기하네요. 이야, 순식간에 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가 또 위로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는 조금도 염려 마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라의 또 설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라의 어떤 그 설득이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죠?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는 건데 바로 뭡니까? 자라가, 그죠? 자라가 용궁에 데려간다라는 내용이죠. 내가 데려갈게, 순식간에 데려갈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넘어갔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예상하다시피 조금 더 봐야 돼요. 조금 더 봐서 자, 미리 좀 써놓고 할게요. 뒤에 내용은 어차피 뻔하니까. 토끼가 자라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죠. 넘어갔다. 요게 큰 이슈와 사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어떤 망설임의 이유죠. 망설임의 이유가 세 가지가 좀 있었고, 세 가지의 망설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 꿈 해몽이죠. 꿈 해몽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됩니다. 망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벼슬을 할 수 있겠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꿈이 불길하다 해서 망설임의 이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지금 마지막이 만경창파, 파도겠죠. 넓은 바다에 만경창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꿈.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가 불길한 꿈 이전에 또 뭡니까? 망설임의 이유 앞부분에 있었죠. 요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요 망설임의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내가 과연 벼슬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꿈과 만경창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했었던 꿈이 불길해서 꺼림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벼슬을 과연 벼슬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거죠. 요건 첫 번째 문단에 있었고 두 번째가 꿈, 세 번째가 만경창파 요 세 가지였습니다. 꿈의 해석에 대해서 요걸 갖고서 잘하고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밑으로 가서 토끼가 이제 완전히 넘어간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토끼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넘어가서 이제 판단이 좀 마비가 되기 시작하겠죠. 좋아 이렇게 마비가 될 것 같아요. 토끼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계속해서 기뻐하네요. 아직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천만 뜻밖의 하는 부분이죠. 천만 뜻밖의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형에서 노형, 그 다음에 군자로 호칭이 바뀌고 있죠. 우와, 대박. 그래서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 같은 군자는 바로 자라죠. 별주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됐나요? 자, 그래서 군자를 만나. 자라에 대한 토끼의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라를 가는데 자라에 대한 토끼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호칭 변화겠죠. 자라에 대한 어떤 호칭의 변화를 봐야 돼요. 처음에는 형이라고 했다가 노형이라고 얘기했다가 큰형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군자라고 점점 좋게 평가하고 있죠. 이 호칭의 변화는 결국 뭐와 비슷합니까? 이 호칭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칭은 결국 토끼에 대한 자라에 대한 토끼의 인식의 변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두운 곳을 떠나. 육지죠. 그래서 어두운 곳의 원관념은 뭘까? 육지. 토끼가 살고 있는 육지. 자, 밝은 곳은 어디? 용궁. 근데 정반대죠. 수궁 또는 용궁으로 가게 되었으니 정반대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의미도 좀 체크하고 이는 하늘의 도우심이라. 하늘이 도우심 요거 천우신조죠. 천우신조라. 성인이 성인을 안다 했으니 야 이거 봐라 이제 훌륭한 사람은 서로 통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의 성인은 누굽니까? 토끼고요. 여기의 성인은 자랍니다. 서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거죠. 나 같은 영웅을 형 같은 영웅이라는 어찌 능히 알리오라고 해서 요거 뭡니까? 어찌 능히 알리오라고 하는 것은 또 토끼의 자화자찬이죠. 토끼의 스스로 칭찬하는 자화자찬입니다. 형이 아니었다면 나는 헛되이 산중에서 늙을 뻔했고, 그죠? 나 아니었으면 수중 백성들은 어진관원을 만나지 못할 뻔했다. 하하하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자화자찬입니다.
여기서부터 어찌알리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요. 못할 뻔했도다 여기까지 전부 다 토끼의 자화자찬이네요. 토끼의 자화자찬 뭡니까? 수중 백성들은 어진관어를 만나지 못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영도 있네요. 자, 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진관원 이런 단어들이 자화자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토끼의 뻔뻔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토끼의 자화자찬 요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저기 있는 것처럼 네 어떤 그 뻔뻔함을 다시 한번 좀 써보죠. 네 뻔뻔함과 어리석음이 좀 나타나 있는 거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자, 요 중략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용궁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요 중략 부분은 용궁에 도착해서 배가 갈려지려는 위기죠. 그래서 용궁에서 간에 관련돼서 위기 상황이 나타나는데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고 둘러대는 거죠. 이 핑계를 대고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두고 왔으면서 핑계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 이 중략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중략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자, 토끼전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좀 보죠. 네, 세 번째 내용으로 할게요.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좀 토끼가 자라의 가머니설에 넘어갔어요. 토끼도 가머니설을 잘하지만 이야 자라도 이 말이 기가 막히네. 자, 나리점으로 잔치가 파하자 용왕이 토초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간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 가서 뭡니까? 간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에서 토끼를 위해 잔치를 벌여준 건데, 네, 간을 가져오라는 의도예요. 그냥 열어준 거 아니죠. 토초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공이에서 토공입니다. 자, 갑자기 토공인데 요것도 앞에서 뭡니까? 토끼를 높여 부르는 거죠. 그래서 토끼를 높여 부른 건데 요거는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 변화는 결국 상황 변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강압적으로 토끼 간을 빼려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육지에 두고 왔다니까 뭐 간이 없어? 라고 해서 결국은 육지로 보내야 되니까 그럼 토공이 과인의 병만 낫게 하면 천금상의 만호를 봉하고 부귀를 한 가지로 누릴 것이니 꼬시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 뭡니까? 용왕도 해서 천금상의 만호를 봉하고 부귀를 한 가지로 누릴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토끼를 유혹하는 말이죠. 토끼를 유혹하는 말이에요. 부귀공명을 약속하는 겁니다. 간을 가져오라. 이게 핵심이네요. 용왕의 말의 핵심은 뭐다? 간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 용왕의 본디 목적이에요. 용왕의 본심이 바로 요거죠. 간을 가져와라. 이게 쟁점이죠. 토끼가 취한 중에 한 번 그죠? 한 번 속기도 원통하거든. 두 번 속을까 하고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 속기는 누구한테 속았나요? 자라에게 속았고요. 두 번 속을까라고 하는 것은 용왕의 가머니설이죠. 자, 여기서 전부 다 속이는 거짓말들만 하고 있죠. 대왕은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의 은혜를 만분지 1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급히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앞소서. 자,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토끼가 진짜 가져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죠.
토끼의 말은요, 위기를 모면하려는 말이에요. 위기를 벗어나려는 말이죠. 하려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이튿날 왕에게 하직하고 별주부 등에 올라 만경창파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 육지에 내리자 해서 자 여기죠. 육지에 내리자 여기까지 할게요. 별주부의 등 옆에서. 그래서 요거는 용궁을 떠난 거죠. 용궁에서 또는 수궁이라고 할게요. 네, 수궁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위험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라에게 말합니다. 내 너의 다리뼈를 추려보내고 싶지만 분노겠죠. 용서하노니 너의 용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냈다 넣었다 하리요. 그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넣었다 꺼냈다 하리요라고 해서 이것이 토끼가 거짓말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의 어떤 거짓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토끼의 거짓말의 핵심은 어떠한 생물체도 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어. 신출귀몰한 나의 꾀에 너의 미련한 용왕이 잘도 속았다 해라. 그래서 여기죠. 신출귀몰한 여기서부터 속았다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꾀하고 뭡니까? 속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대조의 방식이 나타나네요. 대조와 플러스 반어법인가요? 대조법 플러스 반어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용왕과 자라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야. 꽤 미련한 용왕이 있죠. 신출귀몰한 나의 꾀에 대조되는 거죠. 그 다음 미련한 너의 용왕이 있죠. 그래서 미련한, 신출귀몰한 요것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속았다 해라 해서 놀려대는 거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 할 일 없이 뒤통수를 툭툭 치고 무료히 회정하니 자 뒤통수를 툭툭 치고 부끄러워하면서 수궁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 일 없이 뒤통수를 툭툭 치고라고 하는 요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속담이 있죠. 뭡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네, 지붕 쳐다본다 라고 하는 이런 관용적 표현을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정하니 자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할 길이 없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없더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좀 언급을 안 했는데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을 한 내용이에요. 서술자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그래서 요 서술자가 개입을 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건 뭡니까?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수궁으로 뭡니까? 자라가 되돌아가죠. 그래서 후일담, 수궁으로 돌아간 자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후일담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은 토끼가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 거죠. 토끼의 꾀로 인해서 수궁에서 위기를 벗어난 거죠. 벗어나고 육지로 되돌아온 겁니다. 육지로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렇게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와 용왕을 좀 조롱하면서 보낸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의 핵심.
그래서 별주부 보내고 나서 희낙낙 그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벗어났더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처음 봤었던 독수리에게 위기를 당했는데 그거를 또 모면을 하죠. 와, 계속된 위기가 있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